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으로부터 신당 창당 제안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윤 대통령이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과 지난 6일 등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아주 담대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4일날 파면 선고를 당하고 바로 권성동하고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참 고생하셨다고 위로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하고 만찬을 했을 때도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변인들 고생했다고 위로도 했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5일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경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차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선의 승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 당했어도 한 식구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말이죠, 탈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과 정말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또 윤상현 의원이 정말 의리가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 의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국무위원들 또 뭐 장차관들 배반한 친구들 많잖아요. 배신한 친구들. 한동훈이는 배반 안 했나요? 자,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요,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걸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절연보다는 무서운 건 뭐냐,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의지가 약해, 의지가. 그리고 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실규명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0명 개헌군을 보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응?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응?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할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뭐 창당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한테도 지인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젊은 세대들이 막 윤 어게인 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대통령이 다시 재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출마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중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에는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신분이 공직에 있는 거니까 5년 동안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출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출마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을 당했어도 본인의 그런 그 굳은 신념, 국가관, 안보관, 철학관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뭐가 통수권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 했겠습니까? 네?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그리고 부정선거 진실 규명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간첩을 잡도록 법을 개정시켜야 되는데 더불당이 이 법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악법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오직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 많은 수십 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국민 여러분이 알 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못하면 사전선거 제도를 개정시키지 못하면 저는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선거할 때 각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관이 개인도장을 찍은 용지만을 교부해서 그걸로 통과리하지 않고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급선무야. 이게 급선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했는데 아무리 파면돼서 억울한다고 다시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그리고 법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한테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재명이한테 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재명이는 지금 정과 사범에 말이죠. 12개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대 야당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올인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정권을 내주었다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전선거에서. 2014년도부터 사전선거가 도입됐어요. 11년 전부터. 그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뭐 14장당 1장, 뭐 10장당 1장, 뭐 9장당 1장, 그리고 계속 7장당 1장, 3장당 1장, 2장당 1장. 이번에 보궐선거에 진짜표 1장에 가짜표 하나. 그러니까 대법해지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시켜야 됩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노태악이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은 다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